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 공백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설전이 뜨겁습니다. 일단 양욱 위원님께 이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일단 안보 공백이 뭔지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죠.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안보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 혹은 우리의 재산 혹은 우리의 영토 이것이 지켜지는 상황이 안 되는 것, 이것을 안보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한박도라고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는 땅이 북한에 점령됐고요. 자,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고요. 자,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700억짜리 건물이 날아갔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보 공백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안보 공백이라고 하지. 어떤 잠시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함에 의해서 뭔가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 혹은 그 이후에 약간의 어떤 앞뒤의 문제 이것을 두고 안보 공백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은요. 자, 사실 이것을 만약에 안보 공백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한미 연합사가 자, 평택으로 옮겨간 것, 용산에다 평택으로 옮겨간 것, 그 기간 동안도 사실은 안보 공백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보 공백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보 공백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것이 맞지, 그냥 안보 공백이라고 해서 국민의 불안만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 공백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신데 문 센터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양욱 박사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 허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릅니다만 한 개인적으로 가정을 이전하거나 회사를 이전할 때도 이전한 과정에서 업무의 이 강도라든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사실 저는 국방부 청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방부 별관에 있다가 지금 신청사 대통령실 후보지로 지금 대상으로 있는 그 건물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제가 저는 3층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3층이 대통령실이 될 수 있다. 그럼 아마 제가 근무했던 그 사무실이 대통령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결국은 1000명.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1000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합참청사 4개 층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6개 층에 있던 인원은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뭐 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세팅이 돼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려면 역시 그 공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는 양 박사 말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방부가 또는 군이 영토와 국민과 국가를 못 지킬 정도로 공백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다만 이것이 무리하게 시한을 정해놓고 뭐 한 달 또는 20일 이내에 방을 비워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직 합참의장 을 지내신 분들이 우려를 전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대통령실과 이 국가 최고 지휘부인데 대통령실과 군수내가 한 울타리에 있게 되면 북한의 이 타겟, 다시 말하면 타격 목표가 한 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문 센터장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만약에 이제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조금 더 만약에 여유를 둔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안보 공백이 있다고 하면 취임 이후에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논리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또 우려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4월 초까지 국방부 이동을 하고 네. 국방부 청사를 이제 수리를 해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국방부 청사를 네. 대통령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북한의 소위 김일성의 110회 생일이 있고요. 네.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북한이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그동안의 북한 행태를 봤을 때 정권 교체기에 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한미연합훈련이 대략 그 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줄이고 다시 말하면 취약점을 좀 작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그렇다면은 예. 지금 우려하시는 지금 상황에서의 약간의 예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벤트들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는 좀 반대를 하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요. 합참 이게 사실 이게 대응하는 게요.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게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뭘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인사복지실이 이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런 어떤 핵심적인 이 판단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서는 되게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합참 안에서의 정보본부, 작전본부, 그다음에 이런 기능의 통일성 건들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방부 정책실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자, 이런 부서들이 서로 같이 일을 하는 이 업무의 통일성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안보 공백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건드리게 된다면 정말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서들을 옮겨가고 할 때 그런 실제 이런 조직의 통일성, 그다음에 지휘계통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전을 한다면 안보 공백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저는 100% 지금 동의하는 것은요. 우리 장군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시급하게 해가지고서 며칠까지 비워라고 한다면요. 실제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기 이제 당선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찌 보면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가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협조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과연 현 정부가 곧 들어설 다음 정부에 끝나가는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공격 수위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우리가 안보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가 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면 여태까지 뭐 정권을 바꾸거나 했을 때 분명히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태에서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본부, 작전본부, 그다음에 기타 지휘통제 그리고 정책실 이런 국방부 정책실 이런 것들에 딱 그 계열만 제대로 잘 유지하고 그 지휘 계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들은 분명히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고 전혀 아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0%다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안보 공백이라고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정도 수준으로 간다? 야,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우리 군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한번 비판해야 될 일이 되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너무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 센터장님께는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이전을 하는 것에서의 청와대가 이전에 반대하는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의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지적 도발을 당했을 때 한꺼번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공방어망의 추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이게 좀 갈리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거기 계셨었으니까.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짧은 시간에 졸속적으로 하는 것,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비역 합참의장들이 우려한 것도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 지휘 시설이 한 곳에 모이게 될 경우 적 타격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공방어망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 합참 군 최고 수뇌부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공방어망이라든지 이미 작전 체제는 충분히 갖춰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들어올 경우 혹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은 아마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어떻게 한다는 건 아마 그건 군사보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거고요. 다만 지금 그래서 제가 인수위 측에서 여러 후보지를 놓고 특히 광화문, 용산 국방부를 놓고 검토한 것 중에 국민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추가 시설, 추가 부담, 추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산 쪽으로 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대안,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양 박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너무 저자세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데 연합연습을 줄이려고 했다든지 또는 북한의 위협은 높아지는데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지금 정권 교체기에 이것이 국론이 분열이 되고 이것이 신구 권력이 갈등이 되고 국론이 나눠지는 것이 이게 오히려 우리 안보에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과 지금 이 다수당의 마음이라면 오히려 그런 안보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양 그 위원께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이번에 이것이 이제 그 청사 이전에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좀 비밀스러운 시설들이 알려진 그런 부분들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건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더 불필요하게 알려졌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국방부 지금 건물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뭐 아마 이런 것들도 일종의 비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이러한 보도들은 다 나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1 벙커, B2 벙커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지금 없어진 서울 CC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던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만약에 저 설명한 지금 이제 저 사진 갖고 심지어는 제가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낮에 이제 다른 어떤 매체에서 전화 주셔가지고 해서 저 당선인이 저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걸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벙커 예를 들어서 국방부 되면서 국방부 벙커, 합참 벙커 이거 지적한 게 보안 위반 아니냐?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언론 보도들 모두 다 보안 위반이고 모두 다 고발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우려는 맞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이렇게 논의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그 모든 세부적인 비밀, 예를 들어서 아까 대공 시스템도 정말 문장훈 측에서 잘 끊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 미사일이 몇 발이고 뭐가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면은요 이거야말로 정말 커다란 보안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어떤 대공 무기 시스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되려 논의를 차분하게 하면서 그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위반이 없도록 양쪽 다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분에게 공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어찌됐든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밝힌 바로는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고 그러면 5월 10일에 일단 청와대 국민의품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통일동에서 집무하겠다.
그 기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엔 NSC가 열리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군사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이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것 때는 통이동 그 청와대로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뀌는 시점이 되면은 진행을 하겠죠. 용산으로 가는 거를. 자, 그래서 그럼 하다못해 급하게 국방부의 안에 있는 시설을 NSC 회의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왜냐면 그거는 뭐 별도의 뭐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회의소를 갖춘 것은. 그래서 아니면 국방부 벙커를 뭐 활용을 한다거나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업무적으로 가능하겠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 지금 현 정부가 야, 차분히 가자, 뭔가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부터 다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협조는 해줘야죠, 최소한. 근데 그런 협조조차 안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침 보도에서는 뭐 갑자기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러다가 저녁 보도 가서는 뭐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도와주겠다는 건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지 이미 그런 태도부터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협치를 안 하는 것이 과연 누군지 다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당선인 측이나 지금 청와대 측이나 서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선인은 당선인 측대로 이제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하겠다고 다 발표한 것인데 그걸 거둬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거둬들인다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리더십에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청와대 내 여당이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정치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끝까지 이게 평행선을 긋고 5월 9일까지 지금 상태에서 변함이 없고 지금 윤 당선인 말한 대로 통이동에서 직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NSC 회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후보지인 국방부에 이미 위기관리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위기관리센터가 그쪽으로 오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보완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이용을 해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고 그게 이제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어찌됐든 현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간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같은데 일단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은 9.19 합의 위반이다. 정부 측은 아니다. 이렇게 좀 엇갈린 의견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면상, 9.19 합의 문면상으로 봤을 때 그 조문 하나하나로 봤을 때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해당 지역도 아니고 그거는 서욱 장관 설명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선인 측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그런 9.19 합의가 뭐 어느 위치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확전이 되고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그 본질, 이 본질에 어긋났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것이 사실은 약간 좀 저런 후보자의 센 발언,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경 발언인데 저 발언은 결국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봐야 된다. 즉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했을 때 이전 정권처럼 그렇게 무르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되려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19 합의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이견이랄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 박사님 말씀대로 윤 당선인 측의 얘기는 9.19 군사합의의 폭넓은 정신에서 보면 위반 행위다. 서욱 장관의 얘기는 지금 이제 이 서해 완충수역이 있습니다. 완충수역에서 포사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지금 북한이 방사포를 사격한 그 지점은 그 완충수역을 벗어난 북쪽 지금 지도에 나와 있듯이 초도 이북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숙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그 구역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가 일부 조항만 이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합의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위반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위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통규칙 위반할 때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안 매면 그 위반 아닙니까? 근데 9.19 군사합의에는 해야 하는 조항들이 꽤 많아요. 북한이 해야 하는 조항이. 근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 유해공동발굴이라든지 군사공동이라든지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협의라든지 군사회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이라고 말하는 정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19 군사합의가 사실은 일부 북한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북한이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안 지키고 있거든요. 사실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이미 안타까운 위반을 것이죠. 하고 있다 이런 네. 설명이신 것 같고요. 뭐 갈등으로 계속 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결코 좋은 문제가 아닐 것이고 뭐 이렇게 위기가 특히나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머리를 모아서 두 분이 공히 말씀하셨듯이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